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퓨전 360이라는 프로그램을 배울 거예요. 퓨전 360. 들어보셨나요? 퓨전 360? 퓨전. 해외에서는 퓨전 360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퓨전 360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요새 오토데스크에서 굉장히 이제 밀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오토데스크에서 이걸 굉장히 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다라고 해서 컨퍼런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소개도 많이 되고 광고도 많아요. 과연 퓨전 360이 뭐길래 사람들이 이걸 쓰길 원하고 혹은 오토데스크에 밀고 있나, 이게 중요한데, 자 일단 사이트를 한번 가볼게요. 자, 퓨전 360 원하는 것을 제작할 수 있는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인벤터와 오토캐드를 기반으로 한 구축된 전문가용 캐드와 캠 도구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캐드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캠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게 가능하다. 이게 세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퓨전 360이 좋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캐드라는 게 뭐냐? 자, 이거 뭐예요? C가 뭐예요? C 컴퓨터, D는 디자인 혹은 드로잉. 이거면 A가 뭘까요? A. 이걸 저는 항상 제도 수업할 때 이게 첫 번째 주관식인데, A가 뭐냐면 A리드예요. A리드. 그럼 도움을 주다, 도움을 받다. 그럼 즉 무슨냐? 그림을 그리거나 디자인을 하거나 혹은 드로잉을 할 때 뭘 한다? 컴퓨터를 이용한다 라는 게 캐드예요. 그러면 이거는 컴퓨터고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M은 뭘까요? 여기 M. 애들이 또 뭐 머신 막 이러는데요. 이건 매뉴팩처링, 제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면을 그리는 작업이고, 도면 혹은 2D면 3D 뭐 형상을 만들 수도 있고요. 3D를 만드는 걸 캐드라고 하고, 캠은 뭐냐면 제조나 제작이 가능한 거. 자, 우리 흔히 뭐가 있어요? 캠으로 쓰는 거. 예를 들어서 뭐 3D 프린터 뭐 이런 것들이 캠 데이터로 나와야지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E는 뭐냐? 이거는 이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뭐 해석하거나 구조 해석이나 유동 해석이나 이런 것들 하는 걸 갖다가 말합니다. 그래서 퓨전 360은 캐드도 지원하고 캠도 지원하고 K도 다 지원해요. 그러면 오,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실제로 퓨전 360을 강의를 해본 결과, 이제 캠을 할 때 이제 우리가 3D 프린트를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 뭐 제작이 된다, 뭐 CNC 밀링으로 어떻게 깎을 수 있다 라는 게 되지만, 실제로 현장에 나가거나 혹은 학교 교육기관에 가보면은, 자, 제가 3D 프린터를 하나 샀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달려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거예요. 소프트웨어. 그래서 프린트 안에 있는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CNC 밀링이나 뭐 선반 같은 것도 보면은 거기 회사에 맞는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퓨전 360에서 아무리 캠 데이터를 잘 봐줘도 어차피 이 프로그램 하드웨어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솔직히 캠 데이터가 있어봤자 잘 활용을 못합니다. 활용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해석 같은 건 어떻게 하냐? 자,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는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어떤 오브젝트가 있다고 해요. 이런 오브젝트 있어요. 얘를 탁 눌렀을 때 어디가 좀 약하고 어디가 조금 더 강하냐, 어디가 스트레스를 받을 거냐, 이런 걸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일단 이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매싱이라고 해서 면을 다 나눠줘야 돼요. 면을 나눠주고 난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퓨전 360이라는 것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신뢰성. 자, 퓨전 360을 했을 때 이게 진짜 신뢰할 수 있는 해석 조건이냐, 해석 결과냐를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신뢰성의 문제 때문에 솔직히 퓨전 360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전용적으로 해석하는 프로그램이 뭐 엔시스라던가 뭐 콘솔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엔지니어 쪽에서 해석을 하지, 퓨전 360으로 해석했다고 해서 이 해석 결과가 유의하다, 이걸 쓸 수 있겠다 라고 얘기는 못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이 K도 별로 그렇게 쓰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퓨전 360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캐드 기능이 가능하다. 캐드 기능인데
이 CAD 기능에서 뭐가 있냐면 2D CAD와 3D CAD가 다 가능하다 라는 게 이게 가장 강력한 거여서 퓨전 360은 이 2D와 3D가 다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퓨전 360이 좋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넘스라는 모델링 방법도 들어와 있어요. 넘스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넘스가 뭐냐? 이거는 3D Max가 뭐냐라는 그 예전 제가 촬영했던 걸 보시면 좀 넘스 모델링 뭔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퓨전 360이 왜 좋으냐? 왜 좋을까요? 자 보시면 어떻게 되냐? 라이센스비를 내는데 얘는 희한하게 오토데스크 회사 중에서 월별 라이센스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한 2달 정도만 쓸 거야. 그러면 2달치 라이센스를 쓰시면 얘가 정품이 되는 거예요. 혹은 내가 1년 쓰겠어 그러면 1년, 그다음에 3년 쓰겠어 3년. 근데 이때까지 나와 있던 3D 형상을 만드는 라이센스 중에서 가장 쌉니다. 퓨전 360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퓨전 360. 네. 그러니까 퓨전 360을 쓰는 이유는 또 하나요. 뭐예요? 2D, 3D와 CAD, 3D도 있지만 뭐가 있다? 가격이 저렴하다. 가격 문제 때문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퓨전 360은 3D 프린트용 소프트웨어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기하학적인 형태, 뭐 이런 기하학적인 형태도 되지만 내 손같이 이렇게 유기적인 형태까지도 모델링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유기적인 형태는 이제 넘스 모델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퓨전 360이 왜 각광을 받느냐? 2D, 3D CAD가 가능하고 넘스 모델링으로 어때요? 유기적인 형태가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퓨전 360을 쓰고 또 문제 뭐예요? 가격이에요. 또 되게 착한 가격이 뭐냐면 자 내가 회사를 이제 창립했어요. 회사를 창립했는데 어떤 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돈이 별로 없어. 가격도 싸다고 했지만 자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창업한 회사에서 직원이 10명 미만 그 다음에 10만 달러 그러니까 10명 미만에 있는 회사와 매출이 10만 달러가 안 되면은 얘는 1년 동안 무료예요. 그러니까 자 회사를 만들어서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싶어요. 어떤 제품이라고 하면 뭐 이런 제품을 만든다고 합시다. 이런 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이걸 이제 3D로 만들어서 막 금형도 뜨고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정품 소프트웨어를 쓰기에는 너무 돈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나는 돈이 없어. 그 다음에 나 혼자나 뭐 내 친구들 한 2-3명이서 내가 지금 회사를 만들어서 시작하겠어. 그럴 때는 퓨전 360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은 1년 동안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10인 미만, 그 다음에 10만 달러 매출 미만이면은 얘는 무상이에요, 1년. 근데 1년 했는데, 아직까지 제품 개발이 다 못했어. 그러면 또 라이센스 갱신이 돼요. 그럼 또 1년 또 무료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가 커지기 전까지는 퓨전 360을 쓰는 데 있어서 가격을 안 내도 돼요. 그 다음에 뭐 10만 달러 이상, 그 다음에 10인 이상의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얘는 내가 필요할 때 월 단위로 쓸 수도 있어요, 돈을. 그러니까 이제 퓨전 360이 어떻게 되냐? 되게 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웬만한 기능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또 저장 방법이 클라우드 방식이에요, 클라우드 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하자면 클라우드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클라우드에 올려놓으면은 저 해외에 있는 누군가 다시 이걸 다운받아서 다시 작업해서 올리고 나도 다시 이렇게 올리고 이게 협업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클라우드 방식이라. 그래서 퓨전 360을 다시 정리 한번 해봅시다. 퓨전 360을 정리하자면 자 퓨전 360 왜 쓰냐? 왜 쓰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얘는 2D CAD와 3D CAD가 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넘스 모델링이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형태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얘는 10인 이하 10만 달러 매출이 안 될 때는 얘는 어떻게 하냐? 1년 단위로 공짜로 쓸 수 있어요. 근데 1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매출이 없다. 그러면 또 1년을 갱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월 단위로 라이센스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몇 개월만 쓰고 뺄 수가 있어요. 나머지 다른 프로그램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얘는 월 단위로 해요. 그래서 퓨전 360이 아주 강력한 기능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토데스크에서도 적극적으로 우회해요. 그 대신 얘는 어떻게 저장한다? 클라우드 방식으로 저장합니다. 클라우드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작업해서 클라우드에 올리면은 내가 초대한 사람이 그 클라우드에서 작업한 걸 다운받아서 또 작업을 하고 올리고 내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협업이 가능하다. 다른 사람이랑 협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클라우드로 저장해서 올리면은 앱도 있어요. 퓨전 360 앱을 보면은 앱에서 바로 확인도 가능해요. 그래서 클라우드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퓨전 360을 많이 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자, 퓨전 360에서 모델링 하는 방법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퓨전 360에서의 모델링. 자, 여기서 모델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일단 크게 볼 때는 두 가지, 뭐 세 가지도 있어요. 세 가지도 있는데 일단은 뭐냐면 솔리드 모델링, 3D CAD에서 많이 쓰이는 3D CAD 프로그램에서 많이 쓰이는 솔리드 모델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 쪽이라던가 제품 쪽에서 많이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또 넘스 모델링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는 스컬프라고 얘기해요. 조각하듯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각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넘스 모델링이에요. 그러니까 스컬프 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저는 넘스 모델링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넘스 모델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또 패치 모델링을 갖고 있어요. 패치. 자, 이래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모델링 타입을 갖고 있어요. 얘가.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안 되는 것들은 여기서 탁탁탁탁탁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퓨전 360은 모델링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퓨전 360의 모델링 방식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요새 이제 3D 프린팅 응용 기능사 자격증이 나왔어요. 거기 보면은 넘스라고 안 하고 얘를 갖다 넙스라고 하는데 얘를 갖다가 넘스라고 안 하고 얘를 넙스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에도 넙스라고 하는데 넙스는 아니에요. 물론 넙스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솔리드 모델링을 하지만 시험 문제나 혹은 퓨전 360 책들을 보면은 넙스 모델링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넙스는 아니에요. 얘는 넘스 모델링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솔리드 모델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솔리드 모델링, 넙스 모델링, 그 다음 패치 모델링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넙스는 아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책이라던가 이런 데 보면 다 넙스라고 하는데 넙스는 아닙니다. 넙스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예전에 얘기했듯이 라이노처럼 선과 선을 이용해서 면을 만들고 면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입체를 만드는 방식이 넙스지 얘는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패치 있잖아요. 패치도 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다 모델링이. 근데 이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색깔 다른 거 합시다. 자, 3D CAD에서 솔리드 모델링인데 여기서 이제 피처 모델링만 이해하시면 돼요. 피처 형상 모델링. 자, 피처 모델링이 몇 개 있냐면 이게 네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익스트루드,
그래서 면을 쭉 뽑아내는 거, 그 다음에 회전하는 거, 리볼브. 안 이쁘게 써졌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로프트, 그 다음에 스윕. 자, 그래서 솔리드 모델링을 이해하려면은 여러분들은 익스트루드, 리볼브, 로프트, 스윕 요거 네 가지를 이해하시면은 솔리드 모델링이 끝나요. 그 다음에 넙스 모델링은 폴리건 모델링을 이해하시면은 금방 끝나요. 폴리건 모델링이 뭐 있냐? 3D Max, 뭐 마야 이런 것들이 다 폴리건 모델링이에요. 패치 모델링은 천조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빵꾸 났을 때 천으로 꼬맨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한번 퓨전 360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퓨전 360 어떻게 생겼는지. 짠짠짠짠짠, 여기 있다. 자, 퓨전 360을 까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모델링 방법이 있는데 모델링이 뭐였냐? 일단 스케치를 해서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 익스트루드 쭉 뽑아내는 거, 그 다음에 리볼브 회전해서 입체를 만드는 거, 스윕 어떤 선을 따라 쭉 가는 거, 그 다음에 단면과 단면을 이용해서 로프트, 이 방법 네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차륵 같은 크레이트 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넘스예요. 그래서 얘를 주물럭 차륵 잘 부듯이 이렇게 만드시는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자, 어떤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형태를 하나 만들 건데 만약에 이렇게 생긴 거라고 합시다. 이렇게 생긴 실린더를 하나 만든다고 할게요. 실린더를 만드는데 여기 길이를 얼마로 할까요? 얘를 뭐 파이는 30짜리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높이는 50이라고 할게요. 30짜리, 50짜리 이런 실린더 형태를 기하학적으로 만들겠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퓨전 360에서 일단 자, 크레이트를 하는데, 자, 여기서 스케치를 하겠다. 크레이트 스케치에서 어디냐? 이게 뭐냐면 평면도냐, 우측면도냐, 정면도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정면도, 이게 평면도, 이게 우측면인데 평면도에다가 스케치하겠다 라고 한 다음에 스케치를 하는데 원을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원을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자, 원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자, 디멘전을 주는 거예요. 얘가 얼마짜리였어요? 얘가 아까 전에 30이었네. 30짜리다 라고 이제 30짜리가 된 거예요. 30가 끝났으면 이제 스케치를 꺼요. 스케치를 끝내겠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쭉 뽑아내겠다는 익스트루드 이용해서 얘를 얼마큼 뽑아낼 거냐? 얘를 50만큼 뽑아내겠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스케치를 이용해서 피처 형상 모델링이 몇 가지? 익스트루드, 리볼브, 로프트, 스윕 이걸 이용해서 만드는 거야. 이거 만드는 방법은 나중에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다음 강의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또 3D CAD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솔리드웍스를 많이 써요. 솔리드웍스. 자, 솔리드웍스에서도 똑같아요. 자, 보시면은 나 윗면에다 그리겠다. 윗면에다 스케치 하겠다. 자, 원을 그리시는데, 자, 얘 디멘전 이용해서 얼마짜리였냐? 얘가 얼마짜리였어요? 아까 30이었죠. 30. 그러면 스케치를 꺼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등각투상도로 본 다음에 얘를 쭉 뽑아내겠다. 쭉 뽑아내는데 익스트루드 이용해서 얘를 얼마큼 뽑아내냐? 50만큼 뽑아내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등각투상도로 보면은, 자, 보세요. 똑같죠? 그렇죠? 퓨전에서 만드는 방법하고 어때요? 3D CAD인 저희 솔리드웍스에서 만드는 방법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인벤터를 기본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솔리드웍스 뭐 여러 가지 3D CAD 프로그램이면 얘가 그걸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넘스 모델링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얘를 다시 새 창을 띄울까요? 새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차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차력을 하나 이렇게 던져요. 이렇게 여기다가 만들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뭐 어때요? 여기 뭐 똥똥한 게 하나 생겼죠? 그렇죠?
얘가 똥똥하게 생겼는데 얘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 뭐 잡아 늘리고 이제 모디파이 이용해서 자 에디트 리소폼에서 얘를 쭉 잡아 당기면 이렇게 줄렁줄렁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퓨전 360에서는 그냥 이걸 설명하는데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솔리드웍스 말고 이제 요번에 맥스에다 한번 이렇게 맥스. 자, 맥스에다가 제가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박스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클릭 드래그, 놓고 드래그. 자, 그 다음에 F3 눌러서 자 여기 세그먼트 수를 좀 줄게요. 한 3 정도만 주면 되겠다. 3. 자 세그먼트 수를 줬어요. 보시면은 얘도 보면은 이건 두 개 줬네요. 그럼 두 개 줍시다. 그래서는 두 개 이런 식으로 줍니다. 자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면의 수를 크게 증가시키겠다. 얘는 이제 폴리곤으로 바꿀 거고요. 촬영이 되기 위해서 폴리곤을 바꾸고 난 다음에 면의 수를 크게 증가시키겠다 라는 명령 중에 뭐가 있냐면 터보 스무스가 있어요. 터보 스무스. 자 터보 스무스를 이용해서 자 얘를 3 정도 줘요. 그러면 면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 자 넘스 모델링은 한 면을 4번 4개로 쪼개고 4개를 16개, 그 다음에 16개를 또 한 번 쪼개게 되면 32개로 또 쪼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봐요. 자 요거하고 어때요? 똑같죠? 그쵸?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에디트 폴리로 가서 얘를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자 만약에 내가 여기서 폴리곤을 잡았다. 그래서 얘를 움직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죠? 똑같죠? 네. 그래서 퓨전 360에서는 뭐가 있냐면 3D CAD 있는 게 있고 이게 이제 끝났다. 오케이. 그러면 피니시. 그러면 피니시하고 폼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뭐 할 수 있냐? 스케치에서 3D를 또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유기적인 형태인 크레이트 폼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퓨전 360을 강의할 때는 어떻게 하냐, 퓨전 360 강의할 때는 요번에 여름방학에 제가 특강을 한번 했었는데 퓨전 360 가지고 어떻게 공부할까, 어떻게 가르칠까 했는데 간단해요. 3D CAD 프로그램 예제를 그냥 썼어요. 그 다음에 3D Max 있는 예제에 넘스 모델링을 예제했어요. 그러면 이해가 끝나요. 패치는 잘 안 씁니다. 패치는 이제 구멍 난 것들 메꾸거나 할 때 쓰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3D CAD와 넘스 모델링 이 두 가지가 퓨전 360에 다 제공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하는 형태를 다 만들 수 있다. 아주 강력하다 라고 하시면 이해할 거고요. 근데 퓨전 360을 강의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것저것 다 있어요. 아까 솔리드웍스는 3D CAD가 강력하게 있는 거고 맥스는 넘스 모델링이 강력하게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이게 다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조금 약해요. 기능적으로 불안하기도 약해요. 그 다음에 아까 3D 프린트를 할 때 3D 프린터에 이제 퓨전 360의 모델링을 딱 집어넣어야 되는데 주로 쓰는 게 STL 파일이에요. STL 파일. 자, STL 파일이라서 메쉬로 나눠지는 파일이 있는데 자, 뭐 솔리드웍스나 뭐 맥스나 뭐 라이노나 이런 데서는 STL 파일 만들어 달라 그러면 1분 안에 끝나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한번 해봤는데 수업하면서 화가 났어요. 왜냐면 STL 파일을 바꾸는데 30분이 걸렸어요. 30분. 다른 것들은 1분, 2분이면 끝날 수 있는 걸 갖다 얘는 30분이 걸려. 왜 그런가 봤더니만 얘가 클라우드에서 계속 작업을 해줘야 돼요. 올리고 내리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STL 파일 하나 만드는데 30분이 걸려요. 컴퓨터 성능이나 다른 상관없이 얘는 어차피 클라우드로 저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STL 파일을 만드는데 3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퓨전이 좀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퓨전 360에서는 자, CAD와 캠과 그 다음에 해석인 K가 가능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이 CAD 기능이 강력하다. 이 CAD 기능은 뭐냐면 모델링하는 건데 모델링하는 건 3D CAD와 넘스 모델링으로 모델링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자 3D CAD, 솔리드웍스와 퓨전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넘스 모델링인 맥스와 그 다음에 3D 맥스와 퓨전 360을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퓨전 360이 어떤 프로그램이구나 라는 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퓨전 360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디자인 쪽에 이제 취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포트폴리오라는 걸 만드셔야 할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 되는데 학생들이 제일 고민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까? 이게 어차피 작품집인데, 제가 뭐 대학생들도 가르쳐보고 해봤지만 예전에 한번 직업훈련학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가르쳤던 게 게임 그래픽반이었고요. 그때 게임 그래픽반하고 그다음에 캐릭터 제작반을 가르쳤는데, 주로 가르쳐주는 내용은 저는 이제 3D 있었고, 그러니까 2D 그래픽하고 그다음에 3D 그래픽을 학생들을 가르쳐 줬는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게임 그래픽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어떤 학생은 2D를 잘해요. 그럼 뭐 일러스트라던가 뭐 이런 걸 그리고 막 작업을 하고, 어떤 친구는 3D를 너무 좋아해. 그러면 3D를 막 그리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제작을 했는데, 그때 2년 동안 이제 그래픽반하고 캐릭터 제작반을 가르쳐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취업이 너무 어려워요. 디자인 쪽은. 그래서 취업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되게 고민했었는데, 바로바로 취업이 됐던 친구들은 뭐였냐면, 이 두 개가 잘 된 친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력자면은 뭐 자기가 이때까지 했던 경력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나오면 되는데, 신입사원일 때는 이 친구가 뭘 할지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사장님 입장에서는 뭘 시키든 얘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신감과 막 이렇게 의지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신입사원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어느 날 2D 그래픽이 필요하면 2D 그래픽, 혹은 뭐 UI 그래픽, 아이콘 그래픽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새로운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그래픽 이런 것이 필요할 때는 이제 2D 그래픽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또 3D 그래픽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플러스 저는 그때 또 어떻게 했냐면 제도도 가르쳤어요. 제도. 그러니까 원래는 2D 그래픽, 3D 그래픽인데 제도에서 오토캐드도 같이 가르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D 그래픽 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2D 그래픽이지만 3D 할 수 있으면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제도까지 이해를 하면 이제 건축, 인테리어, 공간 뭐 이런 데도 취업이 바로바로 돼요. 그러니까 공간 쪽에 취업시키려 했더니 2D만 잘해서는 또 취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D, 3D, 그 다음에 제도까지 이걸 다 할 수 있는 신입사원들을 그 회사에서 원하더라고요, 사장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포트폴리오 만들 때는 물론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는 중요한 건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앞에 보여줘야 될 거예요. 앞에 보여주고 난 다음에, 저는 뭐 만약에 3D를 잘해 보면 3D를 앞에서 잘하는 걸 한 뭐 4-5개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러지만 저는 뭐 UI라던가 뭐 이런 2D 그래픽도 잘해요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도면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보여주면은 신입사원이 많은 걸 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시면 바로 취업하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만든 친구 중에서 2D 그래픽을 만든 친구, 3D 그래픽을 만든 친구, 이런 친구들은 취업이 잘 안 됐고, 이걸 다 잘해요 라고 했던 친구들은 바로바로 취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신입사원한테는 회사에선 큰 기대는 하지 않아요. 대신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왔을 때 내가 뭘 시키더라도 이 친구가 열정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능력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쪽에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때는 일단 제일 잘하는 걸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작해 주시는 거면 여러분이 디자인 쪽으로 취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